지난 일부는 하장성의 성도였던 하장시를 출발하여 석회암 동굴인 탐룡 동굴을 시작으로 옌민까지 진행하는 구간이었습니다. 베트남 지질관리위원회는 이 구간을 지구의 풍요로움을 향한 길로 부른다 했고, 이번 이 구간은 본격적으로 카르스트 지형을 즐기는 구간으로 지난 1구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아름답고 경이로운 풍광이지만 그들에게는 척박한 땅이라고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석회암 지형이 빚은 타오 카르스트와 돌리네, 우발레, 카렌 등의 사이로 가까스로 만든 도로는 말 그대로 구절양장입니다. 그 도로 양옆으로 흙이 보이는 곳이라면 소수민족들은 그곳을 그들의 집터 혹은 밭으로 일굽니다. 깨진 돌로 기와를 만들어 지붕에 이고 흙과 돌로 만든 흙담과 돌담은 그들만의 암석 문화 속에서 부르는 삶의 멜로디가 됩니다. 이 카르스트에 기대어 살고 있는 이들은 그들 스스로 바위 위에 살다가 죽어서는 바위 위에 덮인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듯 그들은 그들이 필요하는 모든 것을 바위 위에서 구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번 구간은 옌민에서 동방까지 가는 구간으로 카르스트 지형의 진수를 감상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관리위원회에서는 이 구간을 Life Melody in a Rocky Kingdom이라 이름했습니다. 라이프 멜로디는 이 구간에 거주하는 17개 소수민족이 살아가는 모습을, 락키 킹덤은 이 구간에 에워싸고 있는 카르스트의 아름다운 풍광을 함축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삶 혹은 인생의 멜로디라는 의미가 선뜻 아름다운 음률로만 들리지 않는 것은 아마도 그곳에 기대어 사는 소수민족의 생활상을 보고 진행하기 때문일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진행하는 루트가 둘로 갈립니다. 즉 우리가 사핀 마을을 지나고 달의 표면을 지나면 삼거리를 만나게 되는데, 관리위원회에서는 직진을 하여 타이핀 뚱을 지나 동반으로 진행하는 루트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루트만을 진행할 경우 까핀롱의 절경이나 띠아숭에서의 타오 카르스트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캐리아에서의 파노라마는 3구간에서 감상했으니 그건 별론이랍니다. 따라서 저희 현우 투어에서는 이들 구간 중 정규 구간은 2구간으로, 그리고 삼거리에서 좌트로 하여 까핀룽에 이르는 구간을 편도로 2-1구간으로 하여 진행하기로 합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그러면 옌민으로 갑니다. 옌민은 식당이나 숙박시설도 여러 개 있는 등 제법 큰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도 매주 일요일이면 정통시장이 열려 소수민족들의 만남의 장이 됩니다. 옌민을 빠져나가면서 중앙에 보이는 고갯마루까지 곡선도로를 올라야 합니다. 그 고갯마루의 필장이 있는 민박집. 고개를 오르자마자 도로 양옆으로 펼쳐지는 카르스트의 카렌. 그 고개를 내려오면서 분지로 된 마을을 보게 됩니다. 나무도 제법 보이고 우발라입니다. 이 빈 땅을 농사를 안 짓고 코스모스를 심다니. 아주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나무가 이깟 마을을 빠져나오면서 고도를 높입니다.
반짜이 마을로 들어서자 돌이 많아지면서 산이 거칠어집니다. 표지판에 반짜이 락북이라고 표기되어 있군요. 반짜이 마을은 동반에서 남쪽으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로 고원 한가운데 있어 문명과는 동떨어진 평화롭고 조금은 거친 아주 조용한 곳입니다. 약 3억 8천만 전에는 바다 속에 있었을 이 반짜이에서는 수백 개의 카르스트콘이 지형을 가리고 지나는 웅장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원뿔 카르스트는 그 나름의 특성 때문인지 모두 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비틀은 지붕 혹은 깎아지는 산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하나의 얇은 층이 지구의 역사에 관한 책의 한 페이지가 되었다고 본다면 그 원뿔 카르스트 하나는 한 권의 책이 되었고 이 반짜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이 웅장한 카르스트는 도서관의 서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 지형을 반짜이 락북이라고 부른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진단합니다. 반짜이 락북을 지나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우측으로 일광욕을 하기 위해 평화로운 바닷가를 향해 한 방향으로 기어가고 있는 한 무리의 바다사자가 보입니다. 비가 올 때는 등이 더 어둡고 윤기가 나는 반면 햇빛 아래서는 그 등이 무지개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다사자 무리가 근처의 다른 지형과 다른 것은 좀 더 회색빛을 띠고 있다는 것과 다른 침식, 풍화작용으로 수직 균열이 생겨 독특한 지형으로 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 역시 돌담, 돌을 이용한 밭농사, 그리고 흙과 바위를 적절하게 이용한 집과 바위를 얹은 기와지붕 등 이곳 주민들이 바위만 하는 이 지질 공간의 독특한 구성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막고개는 반짜이 마을에서 롱타워 마을로 가는 길에 있는 고개를 말합니다. 이 고개는 약 5km의 산길로 해발 1500m에 이르는 그야말로 구절양장의 표본입니다. 예전에 이 고개는 교통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말을 시험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말의 힘을 측정하기 위해 무거운 짐을 싣고 이 길로 말을 몰았다는 것이죠. 말이 보폭을 최대한 벌리고 제대로 걸으면 그 말을 데려가 키웠고 그렇지 않으면 하장시장에 팔아 탕꼬라는 특별 요리를 위해 도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갯마루 위에는 이 구불구불한 S자 모양의 길을 영상으로 담을 수 있는 좋은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에 앉아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이들이 사진이나 동영상 편집 작업을 할 때 마피랭 고개와 자주 헷갈리는 곳이 바로 이 탐막고개이기도 합니다. 2023년 뉴욕타임스는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것 52곳을 선정하여 발표했는데 이때 이 하장 루프를 25위에 랭크시키면서 내건 사진이 바로 이 탐막고개의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부근에는 소수민족인 몽족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이 지역의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몽족의 여자아이들은 꽃이 가득 담긴 광지를 쥐고 남자아이들은 퉁소 같은 것을 불며 이곳에 와서 소경의 품과 꽃을 팔곤 합니다. 고갯마루에 올라 아래를 조망합니다. 좁지만 그림처럼 아름다운 송라 계곡에 위치한 롱감 마을은 몽족이 85%를 차지하는 소수민족 마을입니다.
지역 당국에서 문화관광 마을로 지정한 이 마을의 하이라이트는 아름다운 경관 외에도 100년 된 전통 몽족 가옥입니다. 룸감의 여러 집 중에서도 파워의 집은 관광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명소입니다. 돌로 포장된 안뜰을 둘러싼 이 건물은 예전에는 아편 판매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념품점으로 전락한 느낌이지만 한때 유명 영화 세트장이었던 이곳은 현재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이곳을 찾는 많은 이들이 탐방하고 가장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룸감 마을을 빠져나오자 다시 카라스트가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사핀 또는 달풍경으로도 알려진 달표면은 달표면을 닮은 독특한 카라스트 암석 지층의 특징입니다. 이름 달표면이라 하면 울퉁불퉁한 작은 분화구 같은 것들이 있고 보통 현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니 그걸 연상해서 이런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보면 타워 크러스트가 연이어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답기만 합니다. 흙만 보이면 다 개간을 했습니다. 이런 영상을 수백 번 봤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죠. 자, 그러고는 핀뚱 삼거리입니다. 여기서 직진을 하면 동반으로 바로 가게 되고 좌트를 하면 롱쿠 방향으로 가서 동반으로 우회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 제2루트 바위의 나라 로키 왕국이 들려주는 인생 멜로디 구간은 두 파트로 나뉜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제2 구간을 이 핀뚱 삼거리에서 직진하여 타핑 마을, 지하싱뚱 마을을 거쳐 바로 동반으로 돌아가게끔 설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핀뚱 삼거리에서 좌트하여 까펜농과 띠아숭으로 지나며 캐리아 조망터 이르는 카르스트의 진소를 보고 나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타이핀뚱이나 지하싱뚱 역시 카레스트에 관한 타이 추정을 불허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동방 카레스트에 관한 모든 것을 보러 온 우리로서는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하여 욕심을 내더라도 별로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이 핀뚱 삼거리에서 좌트하여 10.9km 떨어져 있는 캐리아 전망대까지 진행하기로 합니다. 고개를 넘자마자 카르스트의 흔적인 카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예 산봉우리는 쥐색과 회색 그리고 녹색이 뒤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에 사는 소수민족의 주민들은 타워 카르스트 사이의 그 좁은 골을 개간하여 옥수수 한 폭이라도 악착같이 심었습니다. 갈색만 보이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쥐색 바이트면은 그들이 다니는 길이 하얀 실선으로 보입니다. 아름답다기보다는 가슴이 아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소수민족의 생활상도 이렇게 견눈질이나마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니 여린 마음을 굳게 다집니다. 우측으로 까펜롱 마을을 봅니다. 해부해 놓은 갈비뼈 같은 밭대기, 밭을 일구고 있는 농부, 카렌이 보이고 그리고 정면으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카렌이 이곳이 척박한 토양임을 알려주고 모소똥 마을이 나오면서 진정한 타워 카르스트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여기를 온 이유가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그저 숨이 막힐 따름입니다. 작은 밭에는 무와 양배추가 심어져 있고 이런 지형에서는 상경표로 설명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풍광입니다. 우연히 조망터에서 밭농사를 짓는 이곳 주민들과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하여간 갈색만 보이면 다 밭으로 개간하였습니다. 캐리아 삼거리에서 삼부대 이길을 만나기로 하고 우리는 다시 핀뚱 삼거리로 돌아갑니다. 산악지방인 하장성의 동방곤에 있는 부원궁은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관광지였습니다. 100년이나 된 궁이며 19세기와 20세기에 유력한 귀족 가문의 집이기도 했던 이 부원궁은 1993년 정부에 의해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914년에 지어진 이 궁은 프랑스 전쟁과 미국 전쟁이라는 두 번의 주요 전쟁도 잘 견뎌냈습니다.
이 때문에 부엉궁은 흠엉족의 과거 영광의 상징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궁은 궁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그들의 전통 건축 양식이고 또 부엉가는 흠엉족을 통치하던 왕족이었기에 이것을 왕궁이라 부른 것이니 우리가 뭐라고 토를 달 것은 아닙니다. 그 부엉왕과의 궁안을 살펴봅니다. 근세의 부엉왕가는 아편의 대량 생산과 국경 간 무역으로 그들은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가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핀 코민에 있는 1120평방미터 면적의 이 저택은 중국 건축 양식으로 설계되었으며 700년 된 나무로 둘러싸여 적으로부터 숨겨지고 보호되었습니다. 이 부엉궁은 양귀비꽃과 과일 무늬가 새겨진 돌과 나무로 가득 차 있어 아평궁전이라고도 불렀다는군요. 사실 이 궁 왼쪽에 있는 지하 저장고는 아편을 저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고 1947년 마지막 왕인 부엉쩐드 왕이 서거하자 그의 차남 부엉치 신이 이곳의 통치권을 물려받아 프랑스와의 독립전쟁의 여성을 바쳤다고 합니다. 지금은 유족들이 이곳에 남아 문화해설사나 궁 관리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하는군요. 부엉궁을 나와 동반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길가이든 골짜기이든 이들은 갈색만 보이면 개간을 했습니다. 예전 학교였던 건물. 산에 올라 옥수수 한 폭이라도 더 심으려고. 카레는 하늘 향해 기어가고. 그런데 우측 골짜기 바위에 나무 한 그루가 함께 서 있는데 좀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빛 바랜 이정표. 그 이정표를 따라 가봅니다. 그렇군요. 이 타이tung 신성목은 이 공원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 중 하나라고 합니다. 몽족 사람들은 이 나무에 신이 살고 있으며 그 신은 모든 재앙과 불행을 없애고 오로지 행복과 행운을 준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음력 3월 3일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12년마다는 행운과 가족 및 지역 연대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의식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도로 나와 동반으로 향합니다. 오토바이 일행과 만납니다. 이것도 무지 아름다운 곳. 갈색은 다 개간을 했고
마이산을 빼닮았습니다. 이제 동반으로 들어왔습니다. 동반 시내를 감싸는 카르스트. 제2부 바이오나라 로키 왕국이 들려주는 인생 멜로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3부 자부심과 행복을 향한 하늘여행에서 뵙겠습니다.